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고점 대비 2%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표현을 쓰고, 반대로 저점 대비 20% 이상 상승하면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러한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강세장이라는 인지를 하고 기사에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게 도배가 되면 증시에 추가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20%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작년 10월에 미국 S&P 500 지수가 3,574포인트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최근에 20% 상승한 지수 가격대인 4,288포인트를 넘어서 4,300포인트 이상에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강세장에 진입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난이 많죠. 미국 경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은 찐 반등이 아니다. 그 증거로 현재 대형주가 포진되어 있는 S&P 500 지수만 오르지 않냐, 이러한 비난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형주 2,000개가 모여 만들어진 러셀 2000 지수는 작년 6월달 1614포인트 저점을 형성하고 현재는 13에서 14%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히 대형주보다는 덜 올랐습니다. 분명 지금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올라오는 장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정말로 경제 지표가 꺾이기라도 하면 반등했던 러셀 2000 지수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똘똘한 녀석들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의 앨런 누님께서 6월 달에 CNBC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자기가 봤을 때 원격 근무에 대한 인식 변화가 목격되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대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공실률은 12.9%이고요. 제가 알기로 2분기 기준으로 16%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부동산이 침체기로 접어들었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 상업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소규모 은행들 사이에서 통폐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보이고 있다, 내 눈에 보이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현재 대형 은행들이 매우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 위기, 즉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은행이 연준에 맡겨둔 초과 지급 준비금만 봐도 2008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더니 지금은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법적으로 시중은행이 연준에게 맡겨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시중은행이 연준에게 맡긴 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은행 입장에서 여윳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중은행의 여윳돈만 현재 3조 달러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부분 대형 은행들이 맡긴 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옐런 재무장관은 대형 은행은 지금 굳건하기 때문에 상업부동산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이미 알려진 악재입니다. 옐런 이전에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 문제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른쪽 사진에 계신 워런 버핏의 절친 찰리 먼거는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관련 은행 대출이 부실로 가득 찼으니 조심하자는 말을 5월 초, 4월 말 이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도 따로 만들어 드렸으니 오른쪽 위에 뜨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테슬라의 CEO 머스크 형이 미국의 상업부동산이 빠르게 붕괴되고 다음은 집이 무너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6월 초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 그 다음은 부동산 폭락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정도 상업부동산이 우리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악재로 다가오긴 할 거라 봅니다. 정부 관계자인 옐런 재무장관도 위험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 정도면 아무 위험 없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상황에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현금 100%로 사진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사죠. 그런데 만약 대출 금리가 오르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즉 연체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 연체율을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부동산의 대출 연체율이 2009년에 피크를 찍고 쭉 내려오면서 현재는 소폭 올라가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연체율이 0.76%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문제라면서요. 그런데 이 연체율은 올해 1분기 자료죠.
아마 2분기 때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실제로 상업부동산의 공실률도 1분기 때는 12% 수준이었는데 2분기 때는 16%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재무장관도 갑자기 2분기가 끝나가는 지금에 상업부동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재미있는 차트 하나 공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은행과 중소형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노출된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중소형 은행들이 상업부동산 대출을 많이 줬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 금액이 대형은행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진다면 중소은행들 위주로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요? 이거 올해 3월에 문제가 됐었던 은행 파산 사태와 비슷하지 않나요? 중소은행들이 망하자 다른 은행들이 인수합병해버리고 정부에서 돈을 풀어버리고 위기를 다 틀어막았었잖아요. 만약에 앨런 재무장관 말처럼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된다면 3월달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3월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전개됐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어떠한 투자를 이어갈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월달에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에 대한 위험도가 커지니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경기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만약에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시되면 3월 때처럼 국채금리와 달러가 일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3월 때보다는 하락폭이 적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재무부의 현금성 자산을 채워 넣기 위해 국채를 대거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곧 국채의 공급 증가로서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소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캐나다와 호주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죠. 이렇게 되면 이번 6월달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스킵할 수 있어도 그 다음 연준회의 때부터는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이는 곧 달러와 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부동산 문제가 터지면 국채금리와 달러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상승 요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각한 상업부동산 위기가 터지면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는 증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3월 은행 파산이 터졌을 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나서 이내 곧 반등해 버렸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때 당시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을 큰 문제로 보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소형 주들이 몰려있는 러셀 2000 지수는 지수 기준으로 10%나 빠졌습니다. 3월 초 대형 은행은 멀쩡한 반면에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들은 잘 버티면서 소폭 하락으로 선방했지만 중소형주들은 우르르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대형주,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보다 다른 이슈를 더 주목하고 있어 보입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준회의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13일에 미국의 5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 짧게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역기조 효과를 반영하여 4.1%로 매우 낮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 후반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가 낮게 나온다는 것이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입니다. 현재 5.3%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데이터를 까봤을 때 이것보다 근원 물가가 많이 높게 나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할 것이고 반대로 나오면 호재로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6월 달에 연준 회의가 열리죠. 이미 이번 회의 때에는 금리 동결이 컨센입니다. 파월을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은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큰 악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소비자 물가 자체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면서 투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